안녕하세요, 이리아나 존스입니다. 라오스 물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항상 볼 수 있는데요. 라오스가 뭐 이리 비싸? 역시 엄청 싸네. 전혀 상반되는 한국인들의 이 두 반응은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라오스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오스는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전체 산업 구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업과 전력의 비중이 대부분이며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업은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이는 인구가 적고 시장 규모가 작으며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이유로 외국 기업들의 유치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어패럴 산업의 일명 재봉 공장들이 소규모로 보일 뿐 이렇다 할 제조시설은 찾기 힘들고요. 메이드 인 라오스는 일부 수공예품과 맥주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랄까요? 이에 국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공산품을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당연히 해당 수입품의 가격은 그 나라보다 비싸게 책정되며 주변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라오스에 오셔서 이거 베트남보다 비싼데 태국보다 비싼 것 같은데 라오스가 더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국가를 신체에 비교한다면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은 마치 우리 몸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라오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의 1.1배이자 남한의 2.3배가 넘는 국토 크기이지만 도로는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조한 포장률에 포장이 되었어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느린 보수 유지로 인하여 최악의 도로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동 시간의 길어짐과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에 차량을 이용한 지역 간 이동은 막막할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온 2012년과 비교를 해도 고속도로와 철도를 제외한다면 도로 부분에서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느낌이랄까요? 부족한 예산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포장도로가 우기철의 폭우와 건기의 뜨거운 햇살, 과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형 트럭들에 의해 쉽게 도로가 훼손되는 상황이 매년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륙 국가의 특성상 바다가 없어 항구도 주변국을 이용하여야 하니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운송의 효율이 떨어지며 이에 운송비를 상승시키는 모습이고요. 자국 운송업체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물류 운송 역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타국 운송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아 물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가 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콩강을 낀 라오스 서부 지역은 태국에 가깝기에 태국산 물건들이, 북부는 역시 중국의 공급이 쉽기에 휴지조차 중국산이며 동부는 가까운 베트남산이 줄을 이루는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비싼 운송비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지만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나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저품질의 물건들이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오스 화폐인 끼백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바트와 및 중국 위안화 등과의 환율차 역시 한몫을 하는 듯 보이고요. 해결책으로 동서남북 간의 고속도로 신설과 메콩강을 운하 형태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태국을 롤모델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일단 주요 관광지의 도로 및 교통편 등을 개선하여 여행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미개발 지역 중 잠재력이 높은 지역들을 우선 개발하여 외국 여행객들의 시선을 잡는 것이 국가 발전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라오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 대비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한국인이 비싸다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국내산 농수산물의 경우 저렴하고 아주 신선한 편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리아나 존스였습니다.